안녕하세요. 잠실 하늘나무 한의원 이충호 대표원장입니다. 오늘은 비염에 굉장히 효과적인 천연물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진 않으셨나요? 혹은 늘 감기에 걸린 것 같은 컨디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진 않으시나요? 또 어떤 분들은 비염 때문에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기도 하더군요. 저도 예전에 비염 때문에 휴지를 달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한의대에 가서 한약을 연구하며 비염을 치료해냈는데요. 그러면서 만성 염증에 대한 깨달음을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비염 검사를 받으러 가면 당신은 어떤 거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진먼지 진드기. 진먼지 진드기 없는 곳은 없죠. 고양이 털, 개털, 꽃가루. 이런 것들이 없는 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물론 그 고양이를 뭐 버릴 수도 있고 강아지를 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반려동물을 동물을 쉽게 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 원인이 되는 것들을 피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 좋지만 아예 저런 거에 반응하지 않도록 몸을 고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염은 단순히 코의 병이 아니고 면역계의 질환입니다. 비염 환자분들이 오실 때마다 전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비염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수시로 하는 재채기, 그리고 재채기 후에 콧물이 줄줄 나오기도 하고, 또 맑은 콧물을 막 풀면 코는 잔뜩 나오는데 이상하게 코는 막혀 있는. 증상이 더 심해지면 눈도 계속 가렵고 머리도 띵하고 마치 머릿속에 물이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멍하기도 하고 공부하기가 참 힘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엔 그게 비염인지도 몰랐고요. 감기에 자주 걸리는 걸로만 생각을 했었네요. 어떤 분은 꽃가루가 날리는 봄에 증상이 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찬 공기에 증상이 심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먼지에, 어떤 분은 환절기에, 어떤 분은 그런 거 상관없이 1년 내내 증상이 심하기도 합니다. 1년에 며칠 정도만 불편한 정도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증상이 있을 때 항히스타민만 며칠 먹어도 됩니다. 굳이 비용을 들여서 고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증상이 1년에 한두 달 혹은 몇 달 혹은 1년 내내 있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너무 크죠. 학생들은 공부하기 어렵고 직장인들은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비염 때문에 코가 막혀서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도 많죠. 전 거의 1년 내내 비염으로 고생을 했었는데 스스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비염 치료 방법을 많이 알아냈고요. 지금은 당연히 비염을 고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었는데요. 알레르기라는 것은 면역계가 과민 반응을 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노래도 있었죠.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봉선화. 예, 그것처럼 아주 약한 자극에도 코의 점막이 과민 반응해서 분비물들을 막 쏟아내는 거죠. 혹은 붓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치료의 핵심은 결국 지나치게 과민한 면역계를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비염은 단순히 코만의 병이 아니고요. 면역계의 질환입니다. 면역력의 정상화가 비염 치료의 핵심이고요. 현대의학에서는 코만 보니까 비염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코만 보면 절대로 비염을 고칠 수 없고요. 몸 전체를 봐야 합니다. 비염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제 맑은 콧물, 재채기 유형, 그리고 누런 콧물 또는 코막힘 유형. 이제 먼저 이제 맑은 콧물 재채기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맑은 콧물 위주의 유형은 재채기를 많이 하고 그 후에 콧물이 나고 그 다음에 코막힘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한방에서는 코와 얼굴에 수기가 많다고도 표현을 해요. 물 기운이 많다는 거죠. 코를 풀어도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얼굴에 물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알레르기 비염에는 항히스타민이 꽤 잘 듣죠. 다만 항히스타민은 작용 시간이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두 번 매일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증상이 바로 다시 나타나기도 하죠. 1년에 며칠 정도만 있는 비염이라면 항히스타민으로 관리하셔도 되는데요.
다만 수개월씩 고생하거나 항히스타민으로 조절이 안 된다면 이럴 때는 소청룡탕이라는 한약 처방이 굉장히 좋습니다. 소청룡탕은 이제 탕약으로도 처방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보험약으로도 많이 나와 있죠. 어, 소청룡탕은 맑은 콧물 비염에는 잘 듣는데 한편 이것만으로는 염증을 잡는 데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청룡탕에 만성 염증에 효과적인 보페고라는 걸 같이 처방하면 좋아요. 보페고는 제가 염증과 항생작용이 있게끔 개발한 한약인데요. 나중에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누런 콧물과 코막힘 유형이 있어요. 이 경우는 축농증과도 비슷한데 재채기, 맑은 콧물은 별로 없고 코가 늘 꽉 막혀 있으면서 코를 풀면 누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예요. 혹은 코막힘만 있을 수도 있죠. 코 점막에 늘 염증이 있어서 코가 부어 있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만성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보페고,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걸 먹으면 코막힘과 누런 콧물이 같이 나아지고 머리도 맑아지죠. 비염을 치료하면 호흡이 원활해지면서 머리가 맑아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성적이 올라가고 직장인들은 일의 능률이 올라가죠. 그리고 호흡이 좋아지면 만성 피로도 상당히 개선되고요. 컨디션도 좋아지고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코로 숨을 잘 못 쉬는 경우 이 위턱이 자라지 않아 가지고 치아 모양이 삐뚤어지거나 또는 아래턱이 돌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입을 벌리는 호흡 때문에 얼굴에 변형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염을 고치면 단순히 코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몸 전체가 좋아지고 더 나아가서 사실 인생까지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 비염을 고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진 느낌이더라고요. 호흡이 편해지니까 집중력이 올라가고 일의 능률도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런 고질병을 고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뭐 어떤 분들은 고질적인 피부병을 고쳐드리니까 삶이 굉장히 행복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의사로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한의학은 환자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거든요. 비염은 보페고로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데요. 물론 한 달 먹고 완치, 이건 어렵죠. 알레르기고 체질 개선이 당연히 필요를 하고요. 치료 기간은 당연히 몇 개월 걸립니다. 음. 이 보페고는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니까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